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된 알렉산드리아 탐방. 지중해의 진주라 불리는 이곳은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 때의 화려함을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유적지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 카타콤, 그리고 7대 불가사의 파로스 등대가 있었던 항구까지 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의 마지막,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우리 알렉산드리아 편 보겠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특히 클레오파트라를 전후해서 전 이집트의 정치적인, 그러면서도 상업적인 수도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고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지중해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답고 온화하고, 특히 지중해성 기후에서 사실 이집트 내에서도 가장 오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지요. 자, 제가 이제 한 옥상에 있는 아침에 커피숍을 찾았는데, 와,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이제 위축돼 있기도 하지만 차분하게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도 저쪽 뭐 아스완, 룩소, 카이로 등지에서 가장 이집트인들에게도 오고 싶은 지중해 도시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가의 성마가 교회를 찾았고요. 이제 계속 위에 헤비 시큐리티. 예, 맞아요. 성마가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무장한. 지금 이 교회가 폭탄 테러 난 이후에 이렇게 전체를 시큐리티로 막아서 손님이 전혀 안 오네요. 이 가게들이 많이 어렵겠어요. 이렇게 이제 막아놓으니까 이제 성마가교회가 그만큼 이집트 내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회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 이 회당이 굉장히 상엄하더라고요. 이 고대로부터 특히 이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타진타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완본이 바로 이게 회당인데요. 네. 아쉽게도 유대인 회당 1300년대 지어진 이 회당은 한때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그 마지막 증거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번성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활발한 유대교 활동가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이제 함락된 이후에 그 많은 그 유대 학자들이 이곳 알렉산드리아에 왔다 갑니다. 그만큼 이제 이 유대인들도 많았고, 또 이곳에서 이제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런 연구도 활발한, 그래서 이 이집트에도 굉장히 유명한 랍비와 유대교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일반 이 세계사 속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정말 많은 이 학자들, 교부들, 또 과학자들이 있던 곳이죠. 네, 바로 대학 옆에 이렇게 이제 중고 서적을 파는 것도 제가 봤고요. 이 뭐 시장통 같지만 그래도 오늘날에서 그 명맥을 이어서 이 카이로 대학 다음으로 유명한 대학이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화적 유산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 고센 땅 지역이 이제 파피루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파피루스를 통해서 결국은 7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곳이고,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에서 학문 연구가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명성이 있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는 그 찬란했던 헬라와 로마에 이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일하게 2000년 전 그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유적지입니다. 이곳이 귀한 것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무슬림의 치하에서 정말 아무 주의 없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로마 하게 되면은
그 유명한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도착한 항구. 그렇지요. 또 폼페이가 그 이전에 이 시저를 피해서 도망왔던 도시. 이후에 이 클레오파트라를 보기 위해서 다시 또 마가 안토니도 이곳으로 네. 오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상업과 문학과 문화의 중심이 바로 이 네.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도 일부 이렇게 이제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 때 유적을 볼 수 있어서 한번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담하게 자그마한 원형극장과 당시 얼마나 이제 화려했던 그러니까 카르도라고 하는 바로 도로도 로마 보게 시대 때 됩니다. 카르도가 있었고 또 이쪽에는 작은 이쁜 이 극장이 있는데 바로 이거 바로 비잔틴 시대 때에도 기독교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리우스라든지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이곳 이 알렉산드리아에 활동했던 주교이기도 했고요. 또 이 헬라나 소아시아의 그 유명한 교부들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방문을 하고 이 왕성한 신학 연구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게 되면 유명하죠. 네. 아주 그 아담한 바로 요 지점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에코가 되어서 저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렇게 성지가 좋다 제작팀이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해서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몇 안 되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또 당시 이 비잔틴 시대 때 아름답게 장식됐던 모자이크 바닥과 아주 아담한 원형극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지 않고, 네, 또 마침 많지는 않지만 현지인들의 순례객도 보고.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일부 유일하게 발굴되어 전시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 이 기둥들 보세요. 서 있었던 이 기둥의 높이와 이 개수를 보면 아마 이곳 양쪽으로 거대한 그렇죠. 건물들이 있는 아마 대로 중심가였을 맞아요. 것으로 중심가입니다. 생각이 되고요. 뭐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곳에서 귀중한 곳을 발견했는데요. 자, 지금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길 바로 안쪽에 이러한 방이 22개가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반원형의 이 수많은 강의실이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학문적 그렇죠. 활동을 활발한. 더 왕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천문학, 수학, 또 다양한,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또 기독교 교부들이 활동할 당시에 이러한 수많은 방에서 신학을 논하고 또 유대교에서는 유대학을 논했던 아주 것이죠. 상상이 됩니다. 이곳에서 정말 열띤 학문적 토론을 했을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고요. 예, 뭐 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전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얼마나 이 헬라와 로마 프톨레미 왕조 시대 때에 번성했던, 그러니까 지중해 최고의 도시였죠. 또 장소만 70만 권에 달하는 거대 도서관은 당시 전 세계의 학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아마 저도 이때 살았다면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마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로마 시대 때의 가장 그 필수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탕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목욕탕에서 많은 그 엔터테인먼트 여가도 즐기면서 즐거운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 로마 시대 때 시어터, 극장이 있던 가에 해저 전시관,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 때라든지 이 파로스의 등대가 있던 그곳이 13, 14세기에 대지진으로 수몰이 되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다 속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건져낸 이 유물들인데 워낙 오랫동안 바닷가에 수장돼 있으면서 거의 마모가 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대단한 그렇죠. 규모의 네. 유적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네, 하는 이게 이제 것이죠. 당시 해저에서 발굴 당시의 몇 사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옮겨오는 모습들, 정말 역시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 그나마 이제 많이 파괴가 됐지만 그래도 역시 이집트 하면은 스핑크스라는 것이 있고 이 다양한 상형 문자의 어떤 유물도 요게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세상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2000년도 더 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욕조인데 아주 아름답고 수준 높은 이게 욕조가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2000년 된 거잖아요. 이런 데서 아마 목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보시죠. 대리석으로 아주 잘 This is dating to how many years ago? It's 2,000 years actually. 2000 years ago. 2,000 years from the Roman time. 때에 이렇게 욕조가 발견이 되었고요. 아주 오늘날에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된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시장통을 이동하는데, 요것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기차역과 버스의 중심지인데 굉장히 그 아주 그 재래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차에서 내릴까 했다가 너무 혼잡해서 그냥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는데,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의 기차역을 중심으로 이 재래시장과 가장 활발한 시장통, 아마 이곳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시내 안을 트램, 지상 전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 가장 왕성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온 곳은 카타콤입니다. 머리도가 너무 그렇죠. 커요. 제가 아부신벨에서부터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드디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와서 이발을 좀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전동 이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머리가 장발이면 흰머리가 드러나가지고 좀 늙어 보여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로 남기 위해서 이렇게 아부신벨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1350km 참 멀리도 왔습니다. 네. 이 미장원 이발소 역사상 이게 아마 이제 한국인이 카타콤 한국인이 바로 오긴 처음일 것 앞에 있는 곳이죠.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예배를 드린 카타콤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 정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쑥 들어와서 이발해달라니까 아주 신기해하가지고 아주 그 활기찬 미장원 아내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참 대장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부신벨에서 거의 1,400km를 거의 한 3주 걸린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만 성지가 좋다의 이렇게 여정 속에 드디어 좀 단정하죠? 슈크란. 이렇게 해서 이제 현지인들과도 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마음의 교감도 나누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카타콤은 이제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귀족들의 무덤으로 쓰였던 것이 이제 입구에 전시된 유물들을 통해서 보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로는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핸드폰으로는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핸드폰으로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찍었고요. 특히 이제 이곳의 여러 무덤 내에 이런 그 영혼을 이제 기억하며 죽은 자를 기념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도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이제 로마의 귀족의 무덤이었다가 후에
이 서민들의 무덤이 되고 바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기도 했고 특히 로마 시대 때의 이 박해가 있을 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에 들어와서 지내기도 했고 뭐 예배도 하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갈굴이라든지 많은 역사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카타콤은 기독교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곳만에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기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시신을 들어 내리는 그러한 역할도 했다 그래요. 이 장례시에. 굉장히 깊은데 약간 이 원형으로 관을 그렇지요. 내리고 네. 하단 통로가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통로를 따라 걸어서 예,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이더라고요. 역시 이제 귀족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고 뭐 그때 당시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또 마침 갔을 때 이제 우리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또 현장 학습을 나왔더라고요. 이 무덤 내에 있는 많은 참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 때에 특징적인 그런 문양들 또 신화와 관련된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장례에 이렇게 신이 장례를 하는 모습도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이곳은 알렉산드리아에 이러한 카타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무덤과 거주지가 되었었다는 것이고요. 또 무덤의 형태는 뭐 아주 이렇게 일렬로 잘 돼 있으면서 한때는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 특히 로마와 더불어서 얼마나 더 핍박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카타콤이 있습니다. 작지 않은 규모의 이 카타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이 묘에 묻히기도 하면서 이 로마 박해 시에는 이 카타콤에서 기고하는 예배를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이런 카타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렇게 이 무덤의 개수로 보면 굉장히 큰 공동묘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무덤을 한 다음에 이러한 보여주기 돌로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무덤 입구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 이집트에서는 아주 색다른 무덤의 형태를 이곳 카타콤에서 봅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요거는 이제 이 석관에 또 다시 이 뚜껑을 덮는 무덤에. 특히 무덤 하게 되면 이제 부드러워. 왕가의 무덤이라든지 이집트의 사실 고대 유적의 대부분 무덤과 관련이 있는데 그와는 다른 모습의 이 무덤 형태를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정말 뭐 지중해의 진주와 또 이집트 지중해가 최대의 도시 카이로에 이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드시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 오히려 이 고대 이 역사보다도 더 이렇게 현대의 낙후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가 보이는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곳 이 파로스 등대가 있었던 항구터의 이제 안쪽에서 방파제에서 보는데 역시 참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구나 할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 하게 되면 그렇죠. 고대 여행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세계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파로스 그렇죠. 등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화이트 베이, 이 파로스 등대가 있던 이곳은 자그마한 섬이었었는데 이곳에 187m의 그렇죠. 높은 등대가 당시에 이 7대 불가사의로 헤로도투스가 기록을 했고요. 지금 많은 그 클레오파트라의 부위라든지 당시의 유적이 다 지진으로 이 수중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지중해의 진주라고 부를 네, 만한 하나 이제 골 정말 지중해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곳에서 구입하고 볼 싶은 수가 마음이 있어요. 들기는 한데 어쨌든 이 지중해가의 그런 그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조개 껍질조차도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다시 이 많은 상점들이 다시 관광객으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요것이 이제 파로스의 등대가 있었던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의 항구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파로스 등대는 없어졌지만 그 파로스 등대 자리에 오스만 때의 거대한 그렇죠. 요새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한번 요새 안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유명한 파로스 등대 자리에 오스만 터키 때에 이렇게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됐던 바로 요거지요. 네. 등대가 섰던 다양한 곳입니다. 그림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파로스 등대를 재구성한 그림과 이런 조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전체 이 아부신베르에서부터 1,400여 킬로의 대장정의 마지막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요새에 와 있습니다. 이 파로스 그렇죠. 등대의 빛을 받으며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들어왔던 유럽의 배들은 결국은 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고요. 더불어서 복음을 따라 흘러가던 고대 학자들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지중해 역사 속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차지한 비중을 생각하면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고 나가던 배들을 인도했던 이 파로스의 거대한 등대는 네.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두부였습니다. 더불어서 지중해권의 최고의 학문과 문학과 과학과 특히 기독교에게는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신학을 정말 번성시킨 핵심적인 장소, 무엇보다도 히브리어의 성경을 그렇죠. 헬라어로 옮긴 septuagint, 자, 70일 그래서 이제 여기 번역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드넓은 이를 보면서 마침 또 이 마지막 촬영하는 날 이렇게 해가 지는 일몰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지나간 3주간의 여정도 되돌아보면서 20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곳에 들어왔을 성 마가의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